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의 남서쪽에 위치한 세타가야구는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성북동과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중후한 느낌의 고급 주택들을 보실 수 있죠. 토요미스테리를 애청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예전에 다뤘던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이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투첸에 돌고 있는 괴담이죠. 세타가야 가옥 중에서도 한 지어진 지 100년쯤 된 아주 유달리 오래된 가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1926년에서 1989년 이 사이를 일본의 쇼와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지어진 집들은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죠. 하지만 웬일인지 이 집만큼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가 되었고 간간히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가서 보고만 가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참고용 사진인데요. 이 집 역시 쇼와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죠.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어느 날 한 가족이 이 집을 둘러보러 방문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할아버지와 남편, 부인, 그리고 두 딸, 총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촌으로 이제 이사를 오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사실 대대로 정부 고위급 관료를 배출해낸 엘리트 집안이기도 했죠. 딱 와서 보니까 이 가옥의 고풍스러운 느낌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단번에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두 딸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이 집을 나가게 됐고요. 결국 여기엔 할아버지와 남편, 아내 이렇게 세 사람이 거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던 겁니다. 아니, 이런 새벽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전화는 마치 급한 일인 마냥 받을 때까지 계속 울려댔는데요. 결국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모시모시? 근데 수화기 넘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전화를 끊고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비슷한 시각 한밤중에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근데 막상 일어나서 받으면 역시 수화기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짜증나게 새벽을 깨우는 전화가 며칠간 계속됐고요. 남편 너무 짜증났죠. 그래서 이거 장난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 날부터는 전화가 오면 수화기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고 잤습니다. 어차피 전화 올 사람은 없으니까요. 전화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냥 습관처럼 이 수화기 내려놓고 다시 잠에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바닥에 내려두려던 순간 수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얼른 전화를 들었죠. 근데 정작 귀에 대면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죠. 수화기에서 뭔가 쑥쑥쑥 소리가 들리는 것도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잠을 설치던 가족들은 결국 집 전화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당연했겠죠.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집안이 엘리트 집안인 데다가 정치 쪽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앙심을 품은 누군가의 소행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경찰과 전화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수사를 의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겨우 입수한 이 전화 기록을 살펴보는데 더 황당했습니다. 그 해당 시간대에 아예 통화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건 심령 현상일까요? 가족들은 점점 이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죠.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집에 어두운 과거가 있나 싶어서 직접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역시나 오래전 이곳의 집주인이었던 한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 집을 너무도 좋아해서 상당히 집착할 정도로 그 애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사실상 그거 외에 딱히 특별한 사연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거금을 주고 산 집이라서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새벽에 전화는 계속 와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게다가 동네에 저 집은 귀신이 장난을 치는 집이다 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은 결국 이거 손해보더라도 빨리 집을 팔아야 한다고 결정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말 거짓말처럼 전화가 멈췄어요. 너무도 시달렸기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조차 어색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장난이 끝났다 싶어서 막 기뻐하려던 찰나 집안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내딸의 사망 소식. 충격적이게도 자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막내딸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정황이 드러나요.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부모는 그저 가벼운 싸움이겠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죠. 이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들은 딸이 남긴 마지막 유서를 넘겨받았고 내용을 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동안 집에 매일 밤 전화를 걸었던 범인이 바로 딸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 싶던 막내딸이 매일 밤 부모님의 집으로 구조 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편지 내용을 뒤로 하고도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서에 보니 내가 집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왜 받지를 않냐?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분명 아버지가 매일 밤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국에는 발신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막내딸의 남편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딸과의 사이도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직후부터 갑자기 돌변했던 거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가족들은 막내딸을 어쩌면 외면했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후에 사위는 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가족들은 막내딸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집에 대한 결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나마 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밤마다 전화가 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머물기로 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또다시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도 예전과 똑같은 시간대예요. 여전히 수학이 넘은 조용했죠. 그리고 전화를 받았던 남편은 정말 혹시나 싶어서 딸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작은 웅얼거림이 들렸어요. 말소리 같은데? 황급히 다시 전화를 받지만 역시나 아무 소리도 없었죠. 예전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는 분명 막내딸의 전화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딸의 내막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은 아닐까요? 남편은 이런 일을 저지른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죠. 준비한 녹음기를 틀어서 수화기에 갖다 댔습니다. 어김없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제 이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만 남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그는 그 녹음기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쭉 뼈설 정도로 공포감에 맴돌았는데요. 혼자 중얼거렸죠. 그럴 리 없어.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잠에서 깬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들짝 녹음기를 숨겨버렸고 이후 그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 영원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온 가족은 황급히 그 집을 떠나버렸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건 괴담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도 수많은 추론이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추측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집은 소문을 전혀 모르던 한 외지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업체가 바닥을 뜯어내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긴 머리카락 다발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발견된 자리가 문제의 전화기가 놓여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바닥에서 너무도 꺼림직한 이런 머리가 발견되니까 불길함을 느끼고 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죠. 이후 새벽에 울리는 전화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이사온 모든 이들이 시달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들 도망가듯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섬뜩한 괴담 속에 이 집은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괴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애초에 남편이 받은 전화가 딸의 전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누군가 딸의 도움 요청을 막기 위해 회방을 놓은 건 아닐까요? 게다가 정말 더 불길한 건 머리카락입니다. 옛날부터 머리카락이라는 건 강력한 영적 소재로 쓰여왔고요. 신체에서 잘려나가도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연관을 지어봤을 때 혹시 이 집에 너무도 집착했던 전 여주인의 머리카락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육신은 떠났지만 머리카락을 남겨서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이렇게 괴담이 이어지는 집을 아예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주장했지만 어쩐 일인지 집은 그냥 남아줬고요. 대신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집의 위치가 공식적으로 일본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일본의 세타가야구는 손꼽히는 부촌인 동시에 인구 밀집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특이한 점은 집집마다 다 주택이 모양이 비슷하고요. 복잡한 이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동네 새로 이사온 주민도 한동안 집을 제대로 못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집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그 누구도 이 집을 찾지 않길 원하는 건 아닐까요? 괴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지도에서 사라진 집,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